충성! 오늘 행진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항상 했는데. 우리는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ROTC 애국동지 회원분들은 다 70세 이상 80대입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사실 어제 45명 참석했는 거에 절반밖에 못 나오셨어요. 인정합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노란의 위기에 있는지 이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이 6.25 사변을 거치면서 북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격퇴하는데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 뒤로 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던져버려. 전두환 대통령이 산업 고도화를 성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되자 북은 통일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무력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들은 방향을 바꾼 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 사상전, 진지전 사상전으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지, 북의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을 대폭 난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간첩을 만들었어요. 그 간첩 인원이 15만여 명이라는 것을 김국성 씨가 작년이 아니군요. 그렇죠. 작년 제5차 ROTC 애국 포럼에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간첩 15만 명을 양성해서 직접 운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가만인 것은 자생 간첩이 얼마인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간첩 15만 명이면 330명당 한 명이 간첩이에요. 2006년도부터는 간첩 난파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어서 간첩 난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곳에 다 간첩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간첩이 있고, 중앙선관위에도 간첩이 있고, 국회에도 간첩이 있고, 행정부에도 간첩이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분들이 했던 것이, 북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진지전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상교육인데, 사상교육의 시작이 바로 전교조였습니다. 전교조가 교육 통로에서, 우리 교육 안 받는 학생 없어요. 전 국민이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 교육 통로를 장악하고 계속 사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불온 사상을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전대협 다음에 한총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교육을 해서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북의 전사를 양성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전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졸업 논문이 뭐였느냐 하면 중국 공산화였어요. 중국 공산화, 이게 제 졸업 논문입니다. 중국 공산화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딱 2명이 필요했어요. 누구였느냐?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코민테른을 만듭니다. 세계 적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 적화를 하기 위해서 코민테른을 만들었는데, 코민테른에서 1등 했는 두 사람이 가장 적화하는데 좋은 나라가 어디냐? 가장 효과 큰 데 어디냐? 중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4억이 넘었습니다. 마링이라는 사람하고 모이틴스키라는 사람이 중국에 침투합니다. 2명이 중국 공산화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1919년에 중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교육을 해서 1921년 7월 달에 상해에서 13명을 공산당 창당하는데 공산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13명이 공산당 창당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중국 4억 명을 공산화시켰습니다. 4억 명 공산화시키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13명! 그 13명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희망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사명감에 불탔어요. 사명감에 불타면 그 정도 큰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총련 전대협을 거치면서 전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구석에 다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그게 진지가 아니었어요. 진지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였느냐? 교두보, 겨우 교두보였는데 계속 양승해서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느냐? 공고한 진지가 됐어요. 공고한 진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왜 이래 우리 고생하느냐? 이 알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언론 방송이 해야 되잖아요. 언론 방송이 언론에 장악돼서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고 신문에 기재를 해주자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장악돼서 그래요. 언론에는 바로 그들 전사들이에요. 전부 전사들. 그래서 북의 진지가, 공고한 진지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북의 진지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북의 진지라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북의 진지가 바로 민노총. 민노총이 없는 곳이 없어요. 민노총은 전부 다 북의 진지 세력으로 100%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언론도 거기 산하에 있어요. 두 번째 공고한 진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이유입니다. 바로 중앙선관위가 버금가는 북의 진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권력의 창출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일찌감치 이것을 갖다 간파하고 1990년대 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집어넣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전사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 전사들이 모인 곳이 중앙선관위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체 2970명 가운데 2360여 명이 정확하게 75%예요. 그 사람들이 종북이에요. 종북. 북의 전사라고요. 북의 전사. 그리고 특정 지역 연구자가 46%. 이거는 그 최근 한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채용되는데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가점주의가 있어요.
최근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만 살던 제가 왜 이렇게 나오신지 이제 겨우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계속 연구해왔고 제 졸업 논문이 공산당 중국 공산화였고 거기에서 모든 것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속성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밀주의 속에 움직입니다. 다 비밀주의 속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몰라요. 지금 나라가 진지들이 쫙 모든 분야에 다 깔려가지고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안토니오 그람시 이 이론에 따라서 상호연대 뮤추얼 솔리다리티 상호연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능화시켜요. 무능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하느냐? 북이 조종합니다. 북이 조종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돼서 상호연대에서 움직입니다. 이거를 요새 이제 뭐 카르텔을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상호연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주의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요새 간첩이 있느냐, 설마 요새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이런 바보 같은 국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저들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를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산겨 죽어가는 개구리, 산겨 죽는 개구리 아실 거예요. 하다가 산겨 죽는 개구리,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북의 적화 통일이 거의 완성단계예요. 완전히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북의 적화 통일 전략이 거의 무르익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 4.10 총선에 저들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은 죽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끝을 맺어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명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지금 저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는 사명이 뭐냐면 저들이 여론 조작하는 거, 그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또 선거 조작하는 거, 이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 북의 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도무지 이해 안 간다는 사람들은 이제 겨우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북의 진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을 위해서, 북에서 보면 정말 잘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론조작 방지를 해야 되고 선거조작 방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들은 여론조작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여론조작부터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탄핵될 때 여론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 여러분 5%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게 저들의 실체라니까요. 저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여론조작부터 합니다. 지금 여론조작 없을까요? 여론조작을 계속 해왔어요. 그게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선거조작으로 나타납니다. 여론조작이 돼서 그 정도 나와야 전산조작을 해서, 표조작을 해서 선거조작한 그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거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여론 조작을 못하게 하려면 여론 조작의 원점을 타격해야 돼요. 여론 조작 원점이 어디냐? 바로 사당역 5번 6번 출구 200m 지점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고안에 들어있어요. 그 원점을 타격하러 다음 주 금요일 23일 제가 바로 마이크를 들고 거기서 주관을 합니다. 참석하실 거죠? 여론조작 막으실 거죠?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바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앞에서 여론조작 규탄, 여론조작 방지 촉구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작 못하면 감히 선거조작 못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작하는 거는 바로 QR코드 투표지로부터 투표 성향을 다 알고 있어서 여론조사 기관의 조정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집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선거조작 방지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선거조작은 두 프로세스, 두 가지. 하나는 표조작, 하나는 정상조작,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돼야 된다. 그런데 표조작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거. 두 번째는 사전선거인 명부를 명확하게 수작업으로 작성해서 사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 이거 하면 표조작 못합니다. 이렇게 막고, 이거는 누가 맡아줘야 되느냐? 국힘당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힘당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국회의원들이 안 나서고 있어요. 한동훈 혼자서 떠들고 있어요. 저들은 비겁해요. 그렇지만은 그쪽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전산조작은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국정원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국정원에서 막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우리 가서 많이 외쳤어요. 국정원은 힘을 가지고 바로 전산조작을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돼서 정상화된다면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인 대공업무 박탈당한 거, 이걸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도 사생결단 해야 된다고 어제 부르짖었습니다. 대공업무를 회복시키려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 국정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달라붙어서 공명선거 할 수 있는 전산조작 방지 활동을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쪽에 임무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밖에 기한이 없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선관위 해체가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그거예요.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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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청생! 필선!